The circle is broken. There will be one Lion King. 디즈니의 야심작 무파사가 드디어 그 두 번째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예고편에서는 그동안 본 적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인 무파사와 스카가 지형제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함께 역대급 빌런 백사자의 등장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고편을 분석해 무파사와 스카는 어쩌다 형제가 되었으며 왜 그들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백사자들의 충격적인 정체까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 It's time. I'll tell you a story. A story of a cub, not much bigger than you. So just to be clear, we're not in this story? There's a lot of stories with all of us. Tell one of those. 이건 예고편에 나오는 한 동굴에서부터 시작되며 이곳에는 티몬과 푼바, 신바의 달인 키아라, 그리고 주수사인 개코 원숭이 라피키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번 영화의 시점은 신바가 아버지를 죽인 삼촌 스카를 죽이고 왕으로 등극한 후의 이야기인 공주 키아라의 몸이 그려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이번 영화는 과거의 시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A story of a cub, not much bigger than you. So just to be clear, we're not in this story? There's a lot of stories with all of us. Tell one of those. 라이온킹 시리즈의 주무대인 프라이드랜드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주사답게 라피키는 키아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역시 라이온킹의 마스코트답게 티몬과 푼바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냐며 물어보는데요.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Long before they became legends, Mufasa and the prince who would come to be known as Scar became brothers. 이번 영화의 시점은 라이온킹 2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플래시백을 이용한 과거 이야기, 신바의 아버지 무파사와 그의 삼촌이자 아버지를 죽인 원수 스카로 불리던 타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사실은 형제로 알려졌던 두 사자가 사실은 토르와 로키처럼 지형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형제가 될 수 있었던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지는데, Hello, what's your name? Mufasa. I told you to wait for me. We can't just leave him here. Rules are rules, Taka. The king will never accept us stray. I'm not a stray. I'm just lost. 프라이드랜드의 왕 무파사는 사실 길을 잃고 떠돌던 외지인이었으며, 그를 구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프라이드랜드의 적통왕자 타카, 즉 스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적통왕자였던 타카는 왜 왕이 되지 못하고 떠돌이인 무파사에게 권력을 뺏긴 것일까인데요. We do not associate with outsiders. Taka is the future king. We must protect the bloodline. 영상에서 보이듯 과거 선대 프라이드랜드의 왕이자 타카의 아버지인 오바시의 대사로 보아 20대 때만 해도 프라이드랜드의 혈통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그로 인해 외부인은 강력하게 배척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외지인이자 떠돌이인 무파사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나오며, 먼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무파사 타카의 어린 시절부터 보시죠. But Dad, I saved his life. I have a secret, Mufasa. I always wanted a brother. I always wanted a brother. I always wanted a brother. 그렇습니다. 형소 타카는 형제를 원했기에 떠돌이였던 무파사를 가족의 일원이자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인 것이었으며, 타카의 이런 고집 때문에 왕과 왕비인 오바시와 에셔는 규율을 깨고 그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어서 무파사의 출생의 비밀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Sometimes I get a scent. It's barely a trace on the wind. And it smells like home. And then it's gone. 이 장면을 유추해보자면 가족의 사랑을 받던 무파사가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길을 잃은 것이 아닌 모종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된 것으로 짐작되며, 그의 출생의 비밀이 이번 영화의 꿀잼 관람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영화의 빌런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You and Taka together, that is home. Now both of you go. Find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이번 영화의 최종 빌런은 무려 백사자인 것으로 보이며, 이어서 왕비인 애셔가 무파사와 타카에게 프라이드랜드를 떠날 것을 권유하는 장면으로 미루어 보아 프라이드랜드는 백사자에 의해 큰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생명의 순환 속에서 너희 자리를 찾아라는 애셔의 대사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자 어느 사자의 얼굴이 나오는데, 라이온킹의 왕들은 죽은 후 하늘의 별이 되는 설정이 있죠. Father?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애셔가 바라보고 있는 건 왕이었던 오바시로 추측되기에 그는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그를 죽인 건 바로 이 백사자 카이로스인 것으로 보이죠. The circle is broken. There will be one Lion King. Mufasa, run!
외진으로 보이는 백사자 무리가 브라이드랜드의 사자를 둘러싸며 순환이 깨졌어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 장면은 라이언킹 오프닝 OST 제목이자 영화의 핵심 주제인 서클 오브 라이프, 생명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명의 순환이란 원작에 의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Everything you see exists together in a delicate balance. As king, you need to understand that balance and respect all the creatures, from the crawling ant to the leaping antelope. Dad, don't we eat the antelope? Yes, Simba, but let me explain. When we die, our bodies become the grass, and the antelope eat the grass. And so, we are all connected in the great circle of life. 생명의 순환은 단순한 생태학적 개념을 넘어 삶의 철학과 윤리적 책임을 내포하고 있기에 순환이 깨진다면 원작에서 스카가 통치할 때처럼 브라이드랜드는 죽음과 파괴만이 남은 황무지로 변하죠. 그렇게 그의 대사로 미뤄보아 백사자 무리를 이끄는 카이로스가 브라이드랜드의 죽음과 파괴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애셔가 몸을 던져 무파사와 타카가 무사히 달아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Just to be clear, I never signed up for this. 브라이드랜드를 떠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매서운 강추위와 사바나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최강자, 코끼리 때 무리를 피하기와 같은 역경들 뿐이었으며 그들을 도와주는 건 바로 라이언킹의 또 다른 마스코트 곱볼스의 자주인 것으로 보이죠. 자주는 왕의 보좌관으로 등장할 때마다 신스틸러다운 매력 발산하는 캐릭터 중 하나인데 그가 이번 영화에서 나오는 걸로 보아 그가 무파사와 타카를 만나는 과정 역시 재밌게 그려질 것으로 보여 이번 영화의 또 하나의 꿀잼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We must fight together. If we fight, we die. 무파사와 타카의 대화를 통해 왜 적통왕자인 타카가 왕이 되지 못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백사자와의 싸움을 피하려고 한 타카와는 달리 무파사는 그들과 싸워 브라이드랜드를 다시 되찾으려 하였고 무파사의 이런 용맹함이 브라이드랜드의 왕자를 밀어내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m here to protect you, my brother. 무파사는 용맹함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무파사를 좋아하고 귀염뽀짝했던 타카는 왜 무파사를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인지. Scar, help me. Long live the king. 그 이유가 이번 영화에서 그려질 것으로 보이며 그가 변하게 된 이유로 늘 거론되는 무파사의 아내 사라비를 사랑했지만 그녀에게 선택받지 못하자 흑화한 것이다로 그려질지. We can finally take whatever we want. We? Long ago, you chose Mufasa over me, but now there is a new king. 아니면 제가 예상하는 바로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에 무파사를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 그에게 도전까지 했다. 그의 시그니처 마크가 된 눈의 상처를 입고 무파사의 친절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것도 아니라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그려질지 역시 이번 영화의 꿀잼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백사자들의 끝없는 추격이 이어지는데 We're alive! I did it! I saved us! You're saying?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백사자들은 누구이며 브라이드랜드를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왜 무파사와 타카를 죽이려고 쫓기까지 하는 것일까입니다. 뇌피셜로 유추해보자면 백사자들은 바로 타카의 가족이기에 이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계에서는 하얀 털을 갖고 태어난 알비노 개체들은 몸을 숨길 수가 없어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져 야생이 아닌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죠. 그렇기에 알비노 사자가 성체로 자라난다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가 이끄는 백사자 무리는 모두 성체로 보이는 개체들인 것으로 보아 털을 숨기고 사냥이 가능한 곳에서 살아왔다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며 그들은 왜 자신들의 털 색깔을 숨길 수가 없는 사냥에 불가능한 평원 브라이드랜드까지 온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답은 복수심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선대왕이었던 오바시는 수녀주의를 아주 중시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오바시가 이끄는 사자무리는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 근친을 하거나 이를 통해 태어난 열성 유전자인 알비노 개체들을 버리는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버려진 아이들은 치열하게 생존해 복수를 위해 다시 고향 땅으로 온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타카의 털 색깔이 무파사에 비해 많이 밝은 것으로 보이죠. 어떤 장면에서 보면 타카 역시 백사자로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털 색깔이 이들이 가족이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네,
오늘은 무파사의 예고편을 분석해보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예측해보았는데요. 전작의 라이언킹의 실사와 참패의 요인이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수준의 리얼한 CG로 인한 이질감, 그리고 원작과는 1도 다르지 않았던 익숙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데 반해 이번 무파사에서는 전작에서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요소들을 모두 보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는 흥행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전작인 라이언킹에서는 날라 역의 비욘세, 심바 역에는 도너드 글로버 등이 목소리 연기에 모두 놀라게 했었죠. 이번 영화 무파사 역시 전작에 이어 연기력과 매력을 모두 겸비한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 매즈 미켈슨이 빌런 카이로스를 연기하며, 심바와 날라의 딸인 키아라 역에 비욘세와 제이지의 실제 딸인 블루 아이비가 연기한다고 전해 이번에도 역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죠. 여기에 이번 영화의 제작진 역시 조호와 캐스팅이나 다름없는데요. 가슴 시린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 문라이트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베리 제킨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음악의 거장이죠. 한스 짐머가 사운드 트랙을 맡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작에서도 날라 역을 맡았던 비욘세의 목소리가 귀를 즐겁게 해주었는데, 듀느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어버린 한스 짐머가 이번 사운드 트랙을 맡았으면 게임 끝이라고 봐야겠죠. 과연 이번에는 어떤 노래로 전율과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작의 흥행 참패를 딛고 라이언킹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무파사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20일 직접 확인해보시죠.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픽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추였습니다.